부산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5년 동안 1조 2,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하구가 장림유수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합니다. 유수지 안전관리의 표준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이달 말까지 주요 시설물과 공원 등에서 봄맞이 대청소에 나섭니다. 광안대교에선 한 해 동안 묵은 염분과 흙먼지를 씻어내는 물청소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질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위한 태아기 유전자 검사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AI 허브로,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은 AI 연구 개발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드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주택들, 빗물을 활용한 빗물 저류조, 스마트 정수장, 빌리지 전체의 태양광과 지능형 CCTV,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적용된 혁신 기술만 40개가 넘습니다. 이곳은 미래 이야기가 아닌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된 스마트 빌리지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를 AI 기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AI 연구개발 실험의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AI 종합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삶 전체를 AI 기반 위에 놓고 AI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5년간 4,8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투자 7,587억 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AI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이 AI 기반의 시민 생활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플랫폼을 그 광범한 영역들을 묶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의존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산업과 시민, 행정, 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AI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장비 공동 이용센터를 만들고 에코델타 시티를 세계적 수준의 AI 스마트 시티로 육성하는 등 5대 AI 기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에 각종 여러 가지 실증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혹은 국내에 혹은 국외로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략이 부산이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수지는 장마나 호우 등으로 늘어난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 방지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유량을 조절하는 배수 펌프장에도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된 사하구 장림유수지입니다. 구는 이곳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선 유수지 주변으로 지능형 CCTV와 출입 관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여기까진 일반 하천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배수 펌프장 운영 방법에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배수 펌프장에 도입될 AI는 기상 정보를 분석해 강우량을 예측하고 유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게 됩니다. 강우량에 따라 배수 펌프의 가동 시점과 가동 수량 등을 실시간 제어합니다. 또 출입문을 원격 제어하고 전광판이나 경관 등은 물론 대피 방송도 송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가 펌프의 설비 상태도 점검해
고장으로 인한 운영 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 자료를 분석 활용해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수 펌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국 유수지의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1억 원. 군은 지난해 정부의 시설 개선 표준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완연한 봄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곳곳에서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해 터널과 도로, 공원 등에서 대대적인 봄맞이 청소가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높이 105m 광안대교 주탑에 거센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크레인에 오른 작업자들은 첨단 청소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와 매연이 씻겨나가면서 하얀 주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주탑을 청소하는 데는 곤돌라 등이 이용되고 주탑 하나당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해상 교량인 만큼 교각 구석구석 염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청소 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구조물이 염분이나 기타 흙먼지로 인해서 부식이 되게 됩니다. 부식이 되면 당연히 교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 대청소로 봄맞이에 들어갑니다. 주탑 외에도 광안대교 가로등과 안전표지판, 배수구와 톨게이트 등도 함께 정비에 나서고 각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 동서로와 번영로 등 주요 도로, 부산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자갈치 시장 등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청소합니다. 한편 이번 꽃샘 추위는 19일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초속 20m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낮 최고 기온 15도 이상의 완연한 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질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위한 배아, 태아 유전자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 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예비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준비를 돕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단출되면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이 뭐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뭐 혜택을 통해서 이제 남구의 전체적인 뭐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외에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리터와 20리터 가격을 인하하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을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변경합니다. 북구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기타 지역 중 안전지대의 침범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24시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합니다. 북구는 이번 조치가 교통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단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아동정책 꾸밈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남구에 거주 또는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에서 6학년 30명, 중학생 10명 등 40명입니다. 아동정책 꾸밈단은 4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 권리 교육과 UN 남구 반딧불이 행사 참여, 아동정책 제안 등 오는 9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화재, 얼마 전 항공기 화재 사고를 겪으면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과충전이나 충격, 높은 열에 노출되면 단 몇 초 만에 불길이 치솟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송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조 배터리에 섭씨 300도 이상의 발열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어진 과충전과 충격, 압력 실험, 역시 단 몇 초 만에 급격히 연소하며 폭발합니다.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마련한 실험이지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압착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배터리를 좀 보호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객분들은 비행 중에 비닐팩에 넣어서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도 스웰링이라 그러죠. 팽창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곧바로 승무원에게 통보를 하시고. 이번 실험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열과 물리적 충격, 과충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5차례 실험에 사용된 보조 배터리는 모두 10초 이내에 불길을 내뿜었지만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실험에서는 폐방화복을 활용한 배터리 보조 파우치의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6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화복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화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입고 이제 불용하게 되는 방화복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실험을 준비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비 실험을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방화복, 즉 아라미드 재질이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에도 화염이 외부로 이제 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방화팩이 보급될 경우 항공기나 잠수함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6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89건, 전국적으로는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리튬 배터리 화재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과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터리 열폭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용과 보관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사하구 하단동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는 향토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가 하단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과 맞손을 잡았습니다. 협약 대상은 복합 쇼핑몰과 호텔 그리고 하단 자율상권 조합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쇼핑몰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호텔은 부산 패스와 연계한 숙박 할인, 공동 기획 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최근의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좀 죽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하구청과 우리 상권 지역의 활성화 협의회 그리고 우리 하리단길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아트몰링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상권 살리는데 최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하구는 향토기업들의 투자로 유동인구가 늘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발판으로 내년도 부산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단 상권이 사에서 제일 큰 상권이고 또 앞으로 사상서이라든지 녹산서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축이 되고 되면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걸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기업들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보고. 하단역 일대는 지난달 시로부터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면적만 16만 제곱미터로 부산 최대 규모입니다. 자율상권 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 특례 등을 받을 수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단이 이제 앞으로는 그 환승 지역이 4개나 됩니다. 바로 해운대를 갈 수도 있고 부산 쪽도 바로 갈 수 있고 녹산까지 가고 공항까지 가고 그리고 사단 사상에서 양산까지 가는 모든 여기가 그 부산의 관문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돼야만 우리 하단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을이 되지 않겠나. 현재 하단 자율 상권 구역엔 900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 130여 개 점포는 비어 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하단 오거리를 테마별로 정비하고 일명 하리단길로 불리는 먹거리 골목을 젊음의 거리로 꾸며 서부 상권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영구의회가 올해로 개원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9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 69명의 주민대표가 선출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박재한 기자가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장을 만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먼저 수영구의회가 올해 30주년을 개원 30주년을 맞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 30년 동안 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난 30년 발자취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리 수영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남구에서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개원하게 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초대에서부터 현재 9대에 이르기까지 총 69명의 의원이 수영구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든든한 일꾼으로서 구정의 날카로운 감시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 주민불편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지하철 공사, 광안리 양안 정비 사업 등 다양한 현장 시잘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구민 밀착 의정 활동을 펼치며 살기 좋은 수영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빠당시와 중국 대련시 금주구와의 국제 교류를 통해 대외적으로 수영구를 홍보하여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어방축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밀락 루체 페스타 등 수영구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절차상 개선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여 오늘의 대표 문화도시 수영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네, 그 지난 30년 동안 정말 그 수영구와 함께 좀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그 제9대 수영구의회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좀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9대 의회는 구민 우선 현장 중심의 의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구민의 이야기를 성실히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조례 6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며 그 중에 의원 발의 조례가 28건이나 차지할 정도로 의원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키우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컨텐츠를 수집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성장하였고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일깨워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수영구 의회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수영구 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니 의정으로서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의장님 그 특히 지난해 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어느덧 그 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올해로 횟수로 4년 차를 맞았거든요. 그 지금 남은 임기가 한 1년 3개월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임기 좀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1년 남짓한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수영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렴도 최고 등급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수영 구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개원 30주년을 맞은 수영구의회는 지난 3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수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며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치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나은, 더 행복한 수영구의 미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주민 곁에서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20명의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비키는 지난 15일 영화의 전당 비프일에서 위촉식을 갖고 새로 선발된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 9명 등 모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레디액션 심사와 시상, 부대 행사 등을 기획 운영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17일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광복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을 열기로 하고 유물 대여와 홍보 등 전시기획 연출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인 수군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수군의 발전사와 역할, 그리고 무기와 해전을 주제로 3부로 구성돼 선보입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9일부터 석 달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이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